18부터 봅시다. 여기서 3번이나? 봐야 되는 친구들만 보시면 돼요. x 빼기 y 더하기 2. 같이 풀 친구들도 같이 보셔도 되고. 자, 옳은 것만 고르래요. 기억에서는요. 두 직선의 교점을 얘가 지나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일단 기억의 두 직선의 교점을 얘가 지나냐라고 물어보려면 교점부터 찾아야 되잖아.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니까 둘을 그냥 어떻게 해보면 돼? 연립해서 그냥 더해버리면 얘 싹 사라지겠다. 그럼 4x는 4니까 x는 얼마? 1. x는 1이고 그럼 y는 얼마겠어?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1,3을 너가 지나냐? 그러니까 여기다 뭐 얼마만 넣어보면 돼? 1313 넣어봐서 지나는지 확인하면 되겠지. 어때요? 1313 넣어봤어요? 넣어보니까 어때? 여기다 13 집어넣으면 여기 싸그리 사라지죠? 그 다음에 여기 13 넣어보면 어때요? 근데 여기도 싹 사라져요. 그래서 얘도 0,0 딱 되니까 그치? 0 딱 되니까 성립하네. 0은 0이 다 되네. 기억 맞다. 얘는 어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K가 존재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가 어쨌든 간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직선의 방정식 찾으려면 어떻게 해? K를 다 분배해야겠지. 그래서 3K 플러스 1X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됐잖아. 그럼 기울기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K 마이너스 1Y는 3K 플러스 1X 플러스 4다 하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네. 그 다음 너로 나누니까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됐어? 이게 얼마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되는 거 있냐? 이렇게로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때 K가 1이다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K는 분모로 나간 걸 보니 얘가 0이 아니어야지만 나눌 수 있으니까 K는 1이 아닌 애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그런 애가 있어요? K가 얼마 됐을 때? 마이너스 1 됐을 때 나오네. 됐어? 그래서 그런 K가 있는 거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K는 마이너스 3일 때 얘가 지나는 이루는 각을 2등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K가 마이너스 3일 때 해서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얘가 어떤 직선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지. 그치? 그 직선과 3x-y랑 x 플러스 3y-10은 0의 각의 이등분선 구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죠? 디귿, 각의 이등분선 어떻게 구해야 돼요? 우리 배웠잖아, 마필 교과서에서. 그렇지. 거리가 두 직선에서 한 점에 이르는 거리가 어떤 애들? 같은 애들을 모아놓은 요 점들. 요 점들이 각의 이등분선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이쪽에서도 하나 더 있을 거지.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도 이 위의 점을 x, y라고 둬요. 그래서 이 x, y랑 여기랑 거리, 점직선 거리를 했더니 얘랑 여기랑 점직선 거리 한 거랑 어떻다? 같다라고 놓으면 항상 두 개의 직선이 뿔마로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럼 그 두 개의 직선과 지금 우리가 K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인 거 집어넣었을 때랑 같은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얘들아, 2차 곡선하고 1차 직선하고의 거리에 있어서 최소값이란 건 어떻게 구해지지? 일단 점하고 직선에 있어서 최소값은 언제 구해져? 그치, 수직거리일 때가 항상 최소였잖아. 그래서 우리 문제 풀었을 때 기억나는 게 있어야 되는 게 마플 교과서에서 얘하고 거리를 구할 때 루트 누군가의 제곱 할 때 여기에 미지수가 섞여 있으면 미지수의 제곱, 미지수 제곱하면서 미지수의 몇 차? 2차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이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가 상수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너가 뭐가 되는 거? 최대 되는 거 찾으면 됐어. 맞아? 너가 2차 함수가 최소되는 거 찾으면 그러면 거리는 최대되는 거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에 상수가 아니라 뭐가 들어올 때? 미지수가 여기도 똑같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2차고 여기는 1차고 어떻게 돼야
얘가 제일 작은데 얘도 같이 동시에 작아질 수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치? 얘가 제일 작아졌을 때 얘는 제일 커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럼 이런 거 우리에서 지금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유일하게 딱 한 경우는 풀 수 있다. 언제? 그치? 얘네 둘이 수직이 되는 걸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직선하고 거리가 요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수직 기울기로 나오면 그때가 가장 최단 거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상수가 나오게 해서 바로 확인을 하던지 상수가 안 나올 경우에는 수직 기울기 이용해서 문제 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1차하고 2차하고 거리가 있었을 때 언제가 최소가 되냐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언제라고 얘기해야 돼? 그치. 얘가 평행하고 얘랑 어떨 때? 접할 때가 됐을 때가 가장 거리가 짧은 거죠. 왜 그런지 어떻게 알아? 얘를 여기다 갖다 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점이 제일 툭 튀어나왔다. 즉 다시 말해서 얘랑 얘 사이가 제일 짧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랑 접하게 똑같이 평행한 애를 갖다 대는 거야. 얘를 열로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랬을 때 이 접점이 바로 너랑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되는 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다시 얘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럼 얘는 뭐라고 놔두면 돼? 평행하니까 y는 4x 플러스 y절편 다르니까 a라고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너랑 뭐 해야 된다고? 접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할 거야? 둘이 같다라고 놓고 이걸 뭐 할 거야? 판별식은 0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해주면 어떻게 돼요? 9가 나와요? a가? 네, 한번 해볼까요?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x, 더하기 a-5는 0이다 하니까 얘 판별시켜주면 4분의 d로 갈게요.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네. 그렇네. 그래서 a가 9가 나오네. 맞아? 그럼 여기 a가 9가 되니까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러면 얘가 9고 얘가 k야. 일단 k는 9보다 어떨 거야? 크겠다라는 거 정도는 이제 찾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아무 점에서나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그게 항상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루트 17이 나오니까 내가 아무 쪽에서나 편하게 좌표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직선하고 거리 구해주면 루트 17 나온다. 이용하면 되겠다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내가 편한 거 해? 뭐가 더 편해? 여기가 더 편하면 여기서 0,k 이렇게 놔두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이 직선하고 거리 구하면 되니까 4, 4, 16 더하기 1 루트 분의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야?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9 했더니 너가 뭐가 됐다? 루트 17이 되더라 라고 해서 문제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k가 나오는 값 두 개 중에 9보다 큰 값으로 얘기해 주시면 된다 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1, 2, 5, 3 은근히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항상 요 생각 해주세요. 똑같습니다. 패턴은. 일, 1, 5, 4 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있으면요. 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위에 점 P가 움직이고 있대요. 그럼 P는 이 2차 곡선 위에서 아무 점이나 한 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점하고 이 직선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대? 최소. 그러면 우리가 풀었던 1, 1, 5, 3이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놔두면 돼? 얘를 여기를 똑같이 뭐를 그어?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어서 얘를 뭐라고 넣으면 돼? y는 2x 플러스 k라고 놔두면 되겠네. 그럼 2x 플러스 k랑 누가? 이 직선이 곡선이 어떻다? 접한다. 똑같이 해주면 되겠지. 해줘볼까? 그래서 k 좀 찾아보자.
됐나요?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네. K를 찾으려고 했더니 K가 어떻대? 마이너스 K가 너래라고 결론이 나네요. 맞아요? 이렇게가 얘기가 돼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고칠 수 있는 건 없어요. 미지수가 몇 개니까 지금 2개니까 K가 정확히 얼마인지가 안 나오는 게 쟤랑 차이점이겠네. 맞아? 근데 여기서 나는 뭘 구해야 돼? 이 점하고 이 점 사이 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어쨌든가. 그치? 그게 뭐니까? FA니까 난 FA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FA는 점직선 사이 거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해서 이 어차피 K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0,K로 잡고요. 그 다음 요놈 2x-y-12a는 0 사이의 거리를 구할게요. 그게 최소거리니까. 맞아? 그래서 최소거리 해주면 어떻게 돼? 루트 5분의 한 다음에 0 없어지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2a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최소거리지.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게 K나 A 둘 중 하나로 바꿔줘야 하는데 얘가 A에 대한 식이잖아. 그러니까 K를 누구로 바꾸는 게 좋겠어? A로 바꾸는 게 좋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K니까 얘로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A제곱 플러스 2A인데 마이너스 10A로 바뀔 거고 플러스 1인데 여기 있으니까 21의 절대값이 되겠네요. 이거분의 루트 5가 되겠네요. 되셨어요? 그럼 A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아래로 볼록이 내네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요? 요렇게 가는데 여기가 A축에 대한 얘긴데 그치 얘가 몇이야 근데 그 전에 3, 7이네요. 딱 인수분해도 잘 되네요. 그래서 3하고 7에서 뭐가 돼? 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랬는데 얘가 아까 소은이 말대로 전체 절대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아래쪽을 걷어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애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돼요. 근데 또 문제에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본댔어, A를. 3에서부터 7까지 본다고 얘기했으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황색 부분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FA가 최단거리였는데 이 최단거리 중에서도 최대값을 찾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값이 누구겠어? 어디에서 생기겠어? 그치, 꼭지점에서 생기겠죠. 꼭지점 X는 얼마였을까요? 대칭이니까 5였겠죠? 그래서 A가 5였을 겁니다. 그럼 A가 5일 때 Y값 여기서 찾으시면 되겠죠. 맞으겠어요? 되겠어요? 네. 자, 1176이요. 이거 수정이 어제도 물어봤던 건데 또 물어보는 거 보면 아직 잘 이해가 안 된 거지. 그치? 자, 오늘은 이해를 꼭 하고 가세요. M이 0보다 크다가 돼 있네요. 자, 이거 네가 물어봤어? 미안 수정. 쟤를 욕해. 쟤는 예원이야, 알겠지? 자, 여기 수직 이렇게 있어. 됐어? 이거 왜 선생님 수직 이거 근데 우리 저거 할 때 있잖아. 경화인가? 모의고사 첫 회에서 했을 때 선생님이 여기 수직 내리라고 얘기했던 거. 자, 여기 수직으로 내리고 여기 수직으로 내렸어요. 왜일까요? 얘가 뭐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왜 선생님이 여기가 이등변이라고 확정했을까? 기울기를 봐봐. 말 안 해도 기울기를 보면 둘이 무슨 관계야? 직각이지 수직이야. 그럼 직각 이등변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네 둘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얘가 이등변이라고 하면 여길 뭐 하면 돼? 수직으로 내려봐. 그러면 얘가 A만큼 갔을 때는 얘는 얼마큼 간 거야?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잖아. 얘가 A라고 할 거면 얘가 A만큼 갔을 때 얘는 얼마만큼 간 걸까? 기울기로 얘기를 하자면 2A니까 여기가 2A가 되겠지. 맞아? 그럼 얘가 2A만큼 갔으면 너는 여기가 얼마만큼 간 거야? A만큼 간 거겠네. 둘이 합동이니까.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럼 좌표도 다 나오겠네? 여기 좌표는 얼마야? A, 2A. A는 양수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라고 보면 돼? 마이너스 2A, A. 그렇지. 부호 조심하시고.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기울기 구하려면 M 구하려면 M. 근데 이 M은 여기 2점 지나잖아. 그러니까 뭐 하면 돼? 마이너스 2A에서 A 뺀 거 분해. 그치? A 빼기 2A 해라. 이렇게 하면 M이 나오겠죠. 끝. 오, 그때 경화할 때 했는데 이상하다. 오, 오늘 또 새롭네. 이거 되면 1179 갈게요. 세 직선이 있는데 얘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내심의 좌표. 그럼 너네가 생각해 줄 게 있네. 내심은 무슨 정의였든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어떤 정의를 갖고 있었나?
그렇지. 각을 2등분하는 선들의 모임 해서 교점이 생기면 그게 바로 내심이었죠. y는 0,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되나? 마이너스 2, 2분의 3 이렇게 지나가는 애래요. 얘가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6은 0. 그 다음에 하나는 4x 플러스 3y니까 여기가 3 지날 때 여기가 4 지나가는 이런 애가 되겠네요. 그래서 4x 3y 마이너스 12는 0. 됐어요. 자, 이렇게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에요. 근데 너네가 얘기한 대로 내심이라는 건 각의 이등분선의 모임이라 그랬잖아. 그럼 각의 이등분선은 어떻게 찾아? 각의 이등분선을. 지금 평평한 거, 꺾인 거 이렇게 있으니까 요 사이를 갈라보는 게 제일 편하긴 하겠다. 그치? 이렇게 해서 둘 각의 이등분선 찾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돼? 각의 이등분선은? 그치. 여기랑 여기에 이르는 거리가 어떻다? 항상 같을 것이다. 그럼 여기는 y는 0이었으니까 여기 위에 한 점이 내가 a, b라고 놔둔다면 얘는 높이가 얼마인 거야 지금? b가 되는 거지. 이 b가 여기의 거리랑 어떻다? 같다. 그럼 a, b랑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랑 같은 거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리 공식 어떻게 돼요 지금? 5분의 절대값 어떻게 되는 거야? 3a 마이너스 4b 플러스 6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5b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몇 개가 나올 거야 이거? 각의 이등분선 항상 2개 나오지 뿔마로.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누구일까? 그치. 왜 플러스 쪽이야? 뭐가 플러스? 기울기 보셔야 돼요. 보면 각의 이등분선이 얘네 둘이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쪽도 있지만 이쪽 큰 쪽 각에서도 나올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얘랑 얘랑 둘이 나오는데 그 둘 중에 얘는 기울기가 음수지만 얘는 뭐야? 기울기가 양수지. 그러니까 뿔마에서 나온 애들 중에 기울기가 양수되는 애로 찾으셔서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중에 기울기 양수인 애 찾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도 똑같이 어때? 각의 이등분선들의 모임이라며. 그럼 여기도 각의 이등분선 그어서 뭐 할 거야? a, b 여기도 했어야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각의 이등분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또 내려. 얘가 b잖아.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얘랑 얘가 둘이 어떻다? 같다 보면 되는 거겠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내린 거리는 얘가 y는 0이니까 어쩔 수 없이 b. y좌표만큼 또 나올 거란 말이죠. 그거랑 또 5분의 해서 절대값 4a 플러스 3b 마이너스 12 하면 또 두 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어떤 애 기울기가? 그치. 이번엔 기울기가 음수인 애겠죠. 맞아요? 여기에서 가르면 이렇게 양수인 애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음수인 애죠. 그럼 이 둘의 뭐만 찾으면 돼요? 그렇죠. 이 둘의 방정식 찾으셔서 교점 찾으시면 그게 내심입니다. 아시겠나요? 외심이랑 비교해봐봐. 외심은 어떻게 되는 거였어? 외심은 삼각형 있으면 각 꼭지점으로부터 거리가 어떤 애들? 같은 애들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과 점으로 했었어요. 지금 얘는 뭐야? 점하고 얘는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은 애들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1180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얘기의 연장이네. 아까 우리 2차 보면서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2차랑 직선이 언제가 제일 최단거리가 되냐. 그리고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언제 최단거리, 최대거리 이거 얘기했었죠? 이거 중에서 아까는 요거 얘기했으면 지금은 요거 얘기하는 상황이 된 거네요. 맞아요. 봐봐. 한번 볼까? 지금 두 직선도 곱게 주지 않았어. 두 직선을 곱해서 나타냈던 2차가 나왔대. 이 얘기야. 2차를 풀면 1차 두 개의 곱으로 나올 테니 그 각각이 하나씩의 직선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뭐 해봐야 돼? 인수분해봐야 돼. 인수분해할 때는 1대 3이냐 2대 2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거 있으면 같은 것끼리 묶어주면 되니까 뭐 이렇게 묶어도 좋고 얘랑 얘랑 묶고 얘랑 얘랑 묶어봐도 좋아요. 자기가 편한 걸로. 선생님은 이렇게 그냥 묶어버리면 얘가 똑같은 게 3x가 눈에 보이네요. 그럼 여기는 5x 마이너스 2y 이렇게 묶일 거고요. 뒤에도 빼기 2로 묶어주시면 5x 마이너스 2y 이렇게 묶어지네요. 됐어요? 그럼 5x 마이너스 2y, 5x 마이너스 2y 똑같이 오니까 5x 마이너스 2y로 다시 한번 묶어주면
3x-2는 0 돼서 요게 직선 하나, 요게 직선 하나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럼 네가 0 될 때랑 네가 0 될 때니까 x는 얼마야? x는 3분의 2가 되는 거고 x가 3분의 2니까 y는 얼마야? 얘가 3분의 10이니까 너는 3분의 5가 되는 거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은 얼마다? 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그림이 그려질 때 얘를 지나는 직선은 엄청 많을 거라는 거지. 3분의 2, 3분의 5를 지나는 직선은 되게 무수히 많을 건데 그 중에서도 0,0에서부터 거리가 어떤 거? 가장 멀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때는 언제라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점과 직선으로 해서 구해보는 거겠지. 이게 제일 첫 번째지. 그러면 기울기 모르니까 지금 뭐라고 놔둬? m이라고 놔두면 m x-3분의 2 더하기 3분의 5는 0, y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점직선 한번 해볼까? 점직선 해보면요. 여기 앞에 개수가 m이니까 m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 1 절대값 0, 0 만나서 마지막이 마이너스 3분의 2m 플러스 3분의 5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아요? 그럼 봐봐. 여기만 m이 있었으면 나는 최대 최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그럼 이렇게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자? 얘가 어떻게 될 때겠다? 그치. 수직될 때가 가장 최대거리가 나오겠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얘 기울기는 모르지만 우리 이거 두 개 갖고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 기울기가 얼마가 돼? 물어보면 얘가 여기 3,2가 여기 있었구나. 얘랑 수직이 돼야지 최대거리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거리가 얼마야? 이 기울기는 3분의 2 빼기 0 분의 3분의 5 빼기 0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워지고 지워지면 얼마야? 2분의 5가 얘의 기울기야. 그럼 여기에 수직이어야 되니까 얘는 얼마였을 거야? 그치,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2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2면서도 둘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해주시면 끝나겠죠. 됐어요. 해보세요. 직선의 위치관계 해보겠습니다. 원직 위치관계 403페이지. 원하고 직선하고 위치는 총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세 가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안 만날 때랑 그치. 그치. 요 두 개는 만날 때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컴퓨터를 배우면요. 컴퓨터한테 야! 켜! 이러면 켜져? 안 켜지지? 영어로 해도 안 켜지고요. 중국어로 해도 안 켜지고 안 켜져요. AI 필요해요. 맞아요? 그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를 동작을 시킬 때는 우리가 컴퓨터 용어가 필요해서 그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뭐 자바를 배우네 뭐를 배우네 막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것처럼 똑같아. 지금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 위치를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한국말로는 얘기하겠지. 지금처럼 안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수식화 시켜서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사용하겠느냐, 방정식화 시키겠느냐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얘는 표현이 될까라는 건데 얘는 몇 차식이지? 2차식 x제곱 y제곱 앞에 다 1인 2차식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치? 1차식이니까 얘는 ax 플러스 by c는 0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이 접한 달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그것보다 먼저 방정식에서 얘기를 하자면 둘이 어떻게 되는 거? 둘이 먼저 어떻게? 같아지는 게 있는지 연립부터 하셔야죠. 그러니까 같다라고 일단은 놔봐야겠지, 그치? 근데 같다라고 했을 때 교점이 생겨야 되는데 교점이 얘는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어. 그래서 너가 같다라고 두면 얘는 연립한다는 얘기인데 얘는 몇 차죠? 1차. 얘는 몇 차? 2차. 그럼 항상 1차랑 2차를 연립하면 어떻게 하죠? 그치, 1차를 2차에 대입하죠. 그래서 너를 y는 꼴로 고쳐요. 그 다음에 y에다가 넣고 y에다 넣어주면 y들이 다 뭐에 대한 식으로 바뀌죠? 그치, x에 대한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어쩌고 x 더하기 상수는 0 이런 식으로 애가 바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 x는 두 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근이 안 보이니까 근의 개수가 어떻다? 실근이
없다.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방정식으로 얘기하자면 너네 둘이 같다. 연립한 후 뭐 한다? 판별식을 사용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연립하고 판별식이 어떻게 된 거야? 0인 거고 너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지. 실수 2점에서 만나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봐도 알겠지만 딱 해도 보기가 편하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일단 너네가요, 계산 고자기 때문에 y제곱과 y를 바꾸는 과정에서 계산을 실수를 할 그게 굉장히 크고요. 판별식도 잘못할 경우가 크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한 고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간단하게 얘를 표현할 방법은 없을까 해서 아까 소은이가 얘기한 게 나오는 거죠. 뭐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누구랑 비교해 본다? 그치, 반지름이랑 비교해 본다. 그 얘기죠. 점직선 사이 거리를 D라고 놓는다면 반지름이 R일 때 얘는 어떤 상황? 그치, D가 더 큰 거지. 얘는 어떤 상황? 그치, 둘이 같아지면 만나겠죠? 근데 R이 심지어 D보다 더 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치, R은 여기 있는데 반지름은 요만큼인데 거리는 요만큼이다. 즉 다시 말해 반지름은 요만큼인데 D가 요만큼이다가 되는 상황인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2점에서 만난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는 누굴 더 많이 쓰겠어요? 두 번째 걸 더 많이 씁니다. 그래도 첫 번째 것도 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됐어요? 네, 이 원리를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래야 접방을 합니다. 우리는 405페이지에 가서 요거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일단 풀어볼게요. 405페이지에 900번 한번 풀어보시고 406페이지에 904번 한번 풀어보세요. 두 개 풀어봅시다. 접방은 407페이지. 자, 이제 여기가 되게 중요해지는데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항상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패턴이 똑같다 보니까 공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2가지를 알려줄 거고 크게는 2가지,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5가지, 6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접선의 방정식 먼저 기울기를 알 때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항상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직선 중에 일부가 접선이니까 기울기를 알려주거나 한 점이나 2점을 알려주는 상황이 나타나요. 그쵸? 그래서 지금도 기울기를 알 때랑 원 위에 한 점을 알 때랑 그리고 세 번째는 원 밖에 한 점을 알 때 이렇게 3가지로 나올 건데 첫 번째는 기울기 알 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리고 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그랬을 때 접방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래? 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접선에 대해서 배운 거 뭐였지? 아까 접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면 된다? 반지름이면 된다. 그거 이용하면 되는 거야. 혹은 뭐 하면 돼? 그치, 너랑 판별식 해서 0 나오면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앞만 봐도 판별식보다는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가 편하니까 그걸로 지금 증명을 해보면 너가 0,0이죠. 그리고 너는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y는 2x, 그 다음 모르니까 k라고 놔둘게요. 이렇게 하면 점직선 해줄 때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플러스 k 이렇게 나오겠네. 이게 얼마다? r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그럼 여기가 절대값 k는 뭐다? r 루트 5 맞아? 그래서 k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5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뿔마 r 루트 5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서 기울기가 m이다 라고 줬다고 쳐보자 얘들아. 그럼 여기가 뭘로 바뀌어 있을까? m. 여기는 그치 m제곱 플러스 1로 바뀌어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기울기를 내가 m이다 라고 주면 앞으로 접선의 방정식 뭐가 나온다?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뭐가 나온 거야? 1.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잘 봐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 보면 접선은 몇 개야? 2개. 그럼 여기서 하나일 수도 있지만 또 어디도 있다? 위쪽에도 하나 더 있을 수 있는 거죠. 기울기가 같은데 항상 접선은 2개 나올 수 있다. 되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응용을 해봅시다. 얘를 응용해서 어떻게 가냐? 왜 항상 0,0인 거 알려주죠? 이럴 때는 그닥 그렇게 많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일반화를 시킨다면 얘는 사실 x-a제곱
y-b제곱이 r제곱일 때로 원방을 주는 게 더 맞겠죠. 맞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접방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분명히 얘가 0하고 0일 때 나온 애가 얘인데 얘가 A하고 B로 일반화 시켜서 얘기를 한다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변할 건가 라는 거예요. 그치, 얘는 y 대신에 누구로? y-b로 바뀌고 얘는 그치, x 대신에 x-a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야. 왜 그래 얘들아? 그렇지요. 좋아요. 도형의 이동이 뒤에 나오긴 하지만 평행이동은 중학교 때 이미 배우고 오잖아. 그 개념을 생각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중심이 0,0에서 a, b로 바뀐 것밖에 없고요. r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모양 자체도 바뀌지 않아요. 그랬다는 얘기는 얘가 a, b만큼 움직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접선들도 똑같이 a, b만큼 같이 이동하면 된 거잖아. 그래서 y 대신에 y-b로 x 대신에 얘처럼 똑같이 x 빼기 a로 대입해주면 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외워주셔야겠어요. 체크해볼까요? 407페이지에 1번 박스 안에 1번, 가로 1번에 나와 있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 체크해 주시고 참고에 뭐라고 돼 있어요? y절편이 서로 다른 몇 개가 나온다? 항상? 2개가 나온다. 체크해 주시고 2번에 y-b는 mx-a 보이시죠? 거기 체크해 주시고 참고에 뭐라고 돼 있냐면 x축을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마플 해설은 항상 증명이에요. 선생님이 보여줬던 증명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시면 보시면 돼요. 넘길게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갈게요. 원 위에 한 점을 줬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중심을 다시 0,0으로 놓고 좀 복잡하니까 먼저 볼게요. 요거랑 그 다음 여기 위에 한 점인 x1, y1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 너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몇 개밖에 안 나올까? 그치, 얘는 한 개야. 왜냐면 딱 이 위의 점에서 라고 했으니까 이 점에서는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얘는 한 개가 나올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구해야 될까? 첫 번째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항상 뭐 해줘야 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것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나 얘 기울기 알아볼라? 모르지만 누구를 반드시 지나? x1이랑 y1을 지나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여야 돼? 접해야 되니까 0,0인 중심과 거리가 얼마큼 나와야 돼? r만큼 나와야 돼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앞에 m 보이니까 m제곱 플러스 1 루트분의 절대값 그 다음에 x1이랑 x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는 것 같아? m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선생님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빼기 y1 그 다음에 뭐 나와? 여기 나오니까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이다. 이렇게 되면 어떡해? 이거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돼. 왜 그랬을까? 누구랑 봐야 되니까? 0,0이랑 봐야지 얘들아. 여기 00이지. 그리고 요것만 남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얘가 0,0이 중심이니까 0,0이랑 여기에다가 x 대신에 0 들어간 거에서 여기 사라지고 맞아요? 그 다음 여기 대신에 y에다가 0 들어간 거니까 얘 사라지고 너만 남는 거죠.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나와야 된다고? R 나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거 정리해서 요 위에서 보면 절대값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이네요. 요거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네요. 맞아요? 그럼 선생님 요거 뺄게요. 그리고 여기를 뿔마로 바꿀게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얘들아 어떻게 할까? 얘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y1으로 정리해서 일반식으로 넣을까요? 어떻게? 일반식이요? 네. 얘 이용해야 돼요. 그쵸? 그럼 얘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뭐 양변을 제곱해줘도 좋고요. 그쵸? 아니면 자기가 뭐
R로 여기를 루트를 씌워서 여기다 루트 넣어도 상관이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 보여주면 돼. 정리했을 때 얘랑 얘랑 둘이 뭐 해? 연립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더하기 뭐가 돼요? R제곱이 돼요. 요거 나올 거 만들어주면 제곱하면 나올 거거든? 그거를 누구로 바꿔주면 돼? R제곱으로 바꿔주면 이 식이 딱 나와요. 연립 한 번만 해보세요. 네, 그래서 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오고 나니까 결론이 뭐인 것 같아, 얘들아? 분명히 여기서 시작했는데 위에 점은 너라 그랬는데 결론이 너가 나왔어? 하고 보니까 여기 X가 몇 개 곱해진 거지? 2개. 여기는 2개. 그 중에 하나를 뭘로 바꾼 것 같아? X1, Y1으로 바꾼 것 같아. 이해됐어? 이렇게 나오게 됐구나 해서 외우기가 되게 편할 거예요. 그러면 얘도 똑같겠지? 뭘로 바꿔? 그치. 평행이동 한 해로 바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똑같은 과정 거칠 거예요.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X1, Y1 넣어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로 직선의 방정식 만든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R이다. 이용할 거예요. 둘이 연립해요. 그럼 뭐로 어떻게 나올까요? 그치. 그렇지. 그 다음에 Y1 빼기 B, Y-B는 R제곱이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얘가 몇 개니까? 2개인 거니까 여기에 하나 원 들어간 거고. 그치? 얘도 하나 뭐니까? Y 빼기 B니까 이 중에 하나에 원 들어간 걸로 생각해주면 외우기 편하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거기 체크해 볼게요. 408페이지. 2번 체크박스 원위의 한 점일 때 원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1번. 자, 얘는 표준형이고요. 0,0이 중심일 때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 외워주시고 중요한 건 2번이죠. 2번이 제일 중요해요. 표준형인데 중심이 A, B인 경우로 일반화가 제일 잘 돼 있는 애죠. 그래서 걔 두 번째 박스 체크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얘들 일반형인데 이거 외울 필요 있을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겠지. 어차피 뭐 할 거니까 표준형으로 바꿀 거잖아. 그냥 표준형을 만든 다음에 요 공식에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굳이 3번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마플 해설에 또 증명이 있으니까 요거 잘 참조해 보시고요. 자, 우리는 3번에 가기 전에 3번에다는 일단 별표 2개를 쳐놓고요. 원밖에 한 점. 요거를 가기 전에 문제를 먼저 보고 나서 3번을 보겠습니다. 문제는요. 뒤에 넘어오면 410페이지에 907번 풀어보시고 411페이지에 909번 풀어보세요. 907, 909. 아, 세 번째 거. 세 번째. 원 밖에 한 점인데 얘들아. 원 밖에 한 점에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원이 있으면 이 원 밖에 어떤 한 점이 있었대. 이 점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그릴 거래. 그럼 항상 몇 개 나와? 그치,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지? 이 2개의 접선의 방정식 내가 찾아내고 싶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니? 하면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 첫 번째. 자, 여기를 만약에 A, B라고 내가 줬어. 그럼 얘는 숫자를 주는 거거든, 얘들아. 미지수가 아니야. 근데 여기에 내가 접점을 모르니까 X1, Y1이라고 나. 그럼 이건 뭐야? 미지수야. 그럼 나는 뭘 찾아야 돼? 미지수 X1, Y1을 찾아야 이 접방이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 원의 방정식을 간단하게 X제곱, Y제곱은 R제곱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내가 맘대로 X1, Y1 놨으니까 얘가 위의 점이란 걸 설명을 해야 되죠, 항상. 그래서 어떻게 해줘? X1 제곱, Y1 제곱이 뭐가 된다? 이거 첫 번째는 꼭 얘기해줘야 돼.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니까? 저기에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싶은 거니까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씁니다. 근데 내가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공식이 금방 나와요. 됐죠? 근데 이 점은, 이 접선은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나요? 그치. A, B를 반드시 지나니까 여기에 누굴 대입해 본다? A, B를 대입해 보면요. 미지수 2개, 미지수 2개, 2개를 뭐 해준다? 연립. 1차와 2차를 연립해 주니까 대입해서 연립해 주면 X1이 얼마인지 나오고 그럼 Y1이 얼마인지 나와서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 X1, Y1이 얼마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X1 찾았으니까 X1, X,
y1 찾았으니까 y1, y는 i제곱이 제대로 된 접방이 나올 거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쉬워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도 있을까요? 두 번째는 누구 놓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여기 위의 점을 맘대로 잡았으니 내가 누구를 안다고 생각해도 되겠다? 기울기 안다고 생각해도 되겠다. 그래서 M, 얘는 반드시 누구를 지나? A랑 B를 지난다 라고 놓고 푸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뭐 어떻다? 아까 우리 어떻게 증명했어? 여기 중심이 0,0이지? 걔랑 거리가 얼마 나온다? R 나온다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면 M이 얼마인지 나오니까 이 M만 바꿔치기 해주면 또 제대로 된 접방이 나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도 될까? 요거 납둬. 요거 납둔 다음에 어떻게? 얘랑 뭐해? 대입해서 판별식 해주면 되겠지. 0이다. 그거 해줘도 M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렇게 해서 푸셔도 돼요. 근데 이게 제일 구리죠? 그죠? 이해했어? 그래서 앞에 나온 1번하고 2번 공식 두 개를 알고 있으면 그 공식 1번을 쓰든 2번을 쓰든 해결이 둘 다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뭐를 모를 때는 기울기 모를 땐 기울기를 M으로. 내가 얘 위에 원위의 점 x1, y1을 잡을 거면 얘를 모르니까 x1, y1을 잡아서 얘기해준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3번 체크 좀 해볼게요. 여기 별표 두 개죠? 자, 방법 1.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 위에다가 우리 써볼까요? 항상 점을 주어질 때 얘들아 원 밖의 점을 주면 그냥 원 밖의 점이라고 얘기하는 적이 없어. 점 이렇게 줘. 불친절하지. 그럼 자기가 위의 점인지 아닌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 나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체크를 해? 주어진 점을 거기다 써볼까요? 첫 번째 주어진 점을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주어진 점을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원 위의 점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원 위의 점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무슨 말이야? 주어진 점이 있어. 점이다 라고 얘기했어. 점 몇을 지날 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어떻게 해? 원방에다 이 점을 넣어봐. 넣으면 성립하면 위의 점이었던 거야. 근데 성립 안 하면 위의 점이 아니니까 그럴 땐 밖의 점이구나 하고 요걸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 방법 1번 체크해 볼게요.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 하고 그게 첫 번째 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 해야 돼요? 접선의 방정식 x1x 더하기 y1, y는 i제곱을 구한다. 그게 두 번째겠죠. 그 다음 2단계에 원밖의 점 a, b를 지나고 그게 세 번째 할 일이고 그 옆에 점 x1, y1, 원 2의 점임을 이용해서 x1, y1 값을 구한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써놓을까? 이 네 번째 단계에는 원 위의 점임을 이용한다는 건 뭐야?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제곱이다. 이거 하란 얘기예요. 거기 밑에다 써놓으세요. x1, y1이 원 위의 점임을 이용 거기다가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제곱. 이거 하란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다섯 번째 뭐야? 3단계에 써있죠?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 요거를 접선에 대입해서 구한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끝나요. 이해되셨나요? 네, 방법 2는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방법 2는 두 번째 줄에 써있어요.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 하고 a, b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세운 후 두 번째 뭐 한대요? 중심과 접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용하면 된대요. 이해되시죠? 방법 3는 기울기 m이라 하고 접선의 방정식 만든 것까지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 한다고? 판별식은 0 쓰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됐죠? 네, 나는 방법 1만 알아둘 거야 는 안 돼요. 적어도 두 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야 서술형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이걸 구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오. 할 수도 있어. 그럼 자기가 다 할 수 있게 알고 있는 거가 되게 중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다 할 수 있게 해주시되 내가 객관식 나오거나 빨리 풀 때에는 방법 1을 주로 무기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문제 가겠습니다. 어디냐? 여기 몇 페이지냐? 412페이지. 마필 개념 익힘 3번에 별표 쳐놓을까요? 무조건 나와요. 원 밖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요거 개념 이용해서 911 풀어보겠습니다.
다 푼 친구들은 913도 도전해 보세요. 자, 우린 그럼 이제 극선의 방정식으로 갈게요. 극선의 방정식. 요게 뭘까, 얘들아? 극선. 우리는 자의할 때 저번에 선생님이 방학 때 잠깐 얘기하기는 했었어. 잠깐. 근데 그때는 아폴로니오스가 더 중요해서 아폴로니오스를 강조했는데, 자,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여기에 밖에 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밖에 한 점에서 지금 우리가 뭐 했어? 접선을 그었지.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 만나는 요 교점을 우리가 극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극점을 x1, y1이라고 놔둘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접점을 이름을 붙여서 A면 x2, y2라고 하고 여기 있는 접점을 B라고 붙이면 x3, y3라고 얘기를 할게요. 됐죠? 그랬을 때 얘들아,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두 점을 지나니까 몇 개밖에 없겠어? 하나밖에 없어서요. 요렇게 하나 지나갈 건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극선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요 놈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배울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해볼 수 있는 대로 해보자. 여기는 얘 방정식 구하면 어떻게 돼? x2, x 더하기 y2, y는 r제곱 이렇게 된다고 보죠. 얘를 뭐라고 봤을 때? x제곱, y제곱은 r제곱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나오겠죠. 위의 점 이용했어요. 그럼 얘도 어떻게 돼? 접선 방정식. 얘가 위의 점이니까 x3x, y3y가 r제곱 이렇게 돼 있겠지. 근데 얘네들은 반드시 항상 누구를 지나? 그치, x1, x1, y1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지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고 나서 둘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이거 봐라. 여기가 x였던 게 더 어울리네. 여기가 y였던 게 더 어울리네. 그래서 어떻게? x, x1, y, y1은 r제곱에 두 근이 x2, y2, x3, y3였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야. 맞아? 얘네들이 x1, y1 지나간다라고 대입하는 순간 보니까 얘네들 x1, x, y1, y였어서 그때 한 점이 x3, y3인 거고 그때 한 점 x2, y2를 지나는 그런 애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방정식을 보고 나니까 얘가 이 두 점을 지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누구밖에 없었지? 너밖에 없었잖아. 두 개를 근으로 가질 수 있는 직선은 이 하늘색 극선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뭐겠다? 극선의 방정식이겠다 라고 설명이 되겠다는 거지. 왜? 이 방정식은 누구 두 개를 근으로 가지니까 x2, x3 이거 근으로 가지니까 그거 근으로 갖는 그림을 봤더니 그게 극선이었던 거야.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온다? 마치 x선, y1이 위의 점인 것처럼 한 직선, 접선의 방정식처럼 보이게끔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극점에서의 접선인 거가 극점이 원 위에 있어서 거기서 접선인 것처럼 보이는 방정식이 극선의 방정식이라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보십시다. 413페이지 1번 극선의 방정식 거기에다가 체크해 볼게요. 극선의 방정식은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 근데 거기도 뭐라고 돼 있어? 원밖의 점 x1 y1에서 극선의 방정식이 이렇다가 중요한 얘기예요. 원 위의 점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극점에서의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특강 해설 부분이 증명, 선생님 지금 얘기한 증명이랑 똑같아요.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한 방정식을 우리 한번 풀어볼게요. 914, 916 이렇게 풀고 쉬겠습니다. 요거는 방정식을 알고 있는 게 훨씬 편해요. 왜일까? 이게 뭐가 될 수 있으니까? 현이 될 수 있고 여기에 중심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 해주면 훨씬 편하니까 이 방정식을 알고 있는 것과 아닌 거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문제 풀어보세요.